지금 타우르미나에서 저녁을 간단히 먹었고요. 그냥 생각난 김에 유럽 왔을 때 뭐 여러 가지 제가 드릴 수 있는 팁이라든지 이런 거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볼까 하고요. 그냥 대본도 없이 생각나는 대로 말하는 거니까 그냥 참고만 해주세요. 일단 유럽은 도시와 도시 사이가 다 특색도 있지만 거리가 적당히 떨어져 있고, 그래서 시간만 충분하면 여러 개 도시를 한꺼번에 묶어서 다닐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난 로마만 간다, 난 파리만 간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건 대부분 다 처음 유럽 가는 사람들일 것 같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더 다양한 도시를 저는 추천드리는데, 예를 들면 이탈리아나 독일이나 스위스나 이런 데 보면 특히나 작은 소도시들 중심으로 만들어진 나라다 보니까 기차를 타거나 버스를 타고 1시간 정도만 이동하면 또 굉장히 또 특색 있는 그런 도시들을 만날 수 있어요. 프랑스나 영국같이 중앙 집권적인 제국이었던 나라들을 보면 수도에만 모든 것이 집중되는 편인데 반해서 이탈리아나 독일 같은 데들은 옛날에 영주들이 작은 도시 국가들을 만들었거나 아니면 여러 나라로 이렇게 쪼개져 있었던 나라들이다 보니까 되게 도시들마다 다 거의 수도 같은 느낌도 있고 성으로 만들어져 있고 되게 다 재밌어요. 그래서 보통 열흘이면은 5개 이상 도시들을 이렇게 다닐 수 있어서 되게 다 재밌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기차를 예매할 때는 그 오미오라는 사이트나 아니면은 뭐 다른 플랫폼에서 예매할 수도 있지만 그 각 버스 회사나 아니면 기차 회사 홈페이지에 직접 들어가서 예매하는 것도 전 추천드려요. 그 플랫폼 회사들이 수수료를 꽤 많이 받고 환불도 잘 안 되고요. 그냥 저렴한 거로 치면은 오히려 각 공식 홈페이지에서 구매하는 것이 괜찮고요. 요즘에는 되게 결제도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도 선호드리고, 숙소는 되게 다 비싸요. 아무래도 유럽은 도시가 되게 작은 성 안에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더 이상 건물을 지을 수도 없고, 근데 관광지랑 너무 멀리 떨어진 데 숙소를 잡으면은 이동 거리가 아깝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B&B 같은 시설들을 많이 이제 이용하는데 간단한 조식도 주고 침실도 제공되는데, 단지 호텔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열악할 수는 있겠지만 제가 어저께 묵어본 오늘 묵을 그런 숙소 같은 경우에는 저렴한 가격, 예를 들면 하루에 10만 원 정도 가격에 합리적인 그 침구류와 조식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되게 만족스러웠었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뭘까요? 그다음에 기념품? 유럽에는 이제 다양한 도시의 기념품도 살 수 있겠죠. 저 같은 경우는 매번 모으는 게 정해져 있어요. 마그네틱이라고. 마그네틱 같은 경우는 보통 1유로에서 3유로 정도 사이 가격에 각 도시의 그 핵심적인 어떤 역사적인 그런 것들이 다 담겨져 있는 그런 자석이고, 그 자석에 이제 보통 어떤 돌이라든지 플라스틱을 붙여놔서 거기에다가 이제 여러 가지 표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그걸 모아놓으니까 어디 여행 갔는지도 잘 기억이 남고, 그 부피도 많지 않아서 다른 기념품보다는 저한테는 되게 더 알찬 그런 기념품이고, 갈 때마다 꼭 한 낚씩 구매를 하거나 하는데, 그래서 굉장히 집에 많이 있는데 이게 다 추억이 되고 그 기념이 되더라고요. 유럽 갈 때는 이제 여러 도시를 묶어서 가는 것도 좋은데, 대도시는 제가 보기엔 공항을 갈 때라든지 어떤 다른 도시로 이동하기 위한 거점 정도가 좋은 것 같고, 소도시들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도시 투어는 일단 치안적으로 안정적이고 안전하고, 그 다음에 아기자기하고 대중교통 그런 거 불편함 없이, 예를 들면 지하철 이런 거는 사실 소매치기도 위험하고 좀 지저분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런 거는 없고 그냥 그 버스 터미널이라든지 해서 바로 걸어올 수 있는 정도의 숙소를 잡아놓으면 되게 편리하게 걸어 다니면서 모든 관광을 다 할 수 있어요. 그 정도가 있고, 또 유럽 내에는 이제 저가 항공사가 상당히 많아서 도시에서 도시 간에 이동하는데
뭐 기차나 버스보다 시간을 단축시키면서 그 내부에 있는 비행기로 이동할 수 있는데, 보통 1시간짜리 거리면은 한 3, 4만 원이면은 비행기표가 구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스페인에서 포르투갈 갈 때라든지 이탈리아 내에서 이동할 때라든지 이럴 때는 저가항공사 또는 뭐 얘네 국적항공사도 굉장히 저렴하더라고요. 그런 거 이용해도 좋고, 그 다음에 이제 박물관이나 미술관 이런 것도 가보면 좋은데, 아니면 성당 이런 데 가도 좋은데, 저는 솔직히는 이제 다 공부하기도 그렇고 제가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특별하게 그런 종교 시설이라든지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엄청 좋아하진 않아요. 뭐 아주 유명한 미술 작품을 보고 싶다면 그런데 가는 것도 좋지만 뭐 많이 바뀌었기도 했고 이제는 더 이상 갈 생각은 잘 안 들더라고요. 되게 스쳐 지나가듯이 그냥 명화를 보고 지나가는 건데, 거기에 비해서 이제 워낙 기다리는 줄도 길고, 예를 들면 루브르 박물관이라든지 오르세 미술관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박물관들 보면은 줄이 너무 긴데 안에서는 이제 지쳐가지고 대충 뚫고 지나가기밖에 안 되더라고요. 또 워낙 사이즈가 커서 몇 시간 만에 다 본다는 것도 또 쉽지도 않고 그다지 별로인 것 같아요. 그보다는 이런 작은 도시에서 아기자기하게 사람들 지나가는 거 구경하고 건축물, 건물 같은 거 예쁜 거 이렇게 사진 찍으면서, 그 다음에 도시 주변에 있는 이런 공원 같은 데서 이제 앉아가지고 뭐 음료수를 마시던지 옆에 관광지를 구경한다든지 이런 것도 좋은 것 같고, 전 그런 소도시 여행을 조금 더 추천드립니다. 미국이나 유럽이나 뭐 비슷하겠지 생각되겠지만, 저는 미국보다는 유럽이 훨씬 좋은 게 대도시를 제외하고는 거의 이민자가 없는 편이라서 일단 좀 편하고요. 저는 인종차별자는 아니지만 흑인이나 아니면 히스패닉이나 아니면 집시나 아랍인들 있는 동네는 아무래도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좀 범죄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좀 무섭죠. 반면에 이제 백인들은 그래도 매너가 좋은 편이라서 저는 백인 있는 나라들, 작은 도시들이 더 좋은 것 같고 유럽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리나 아니면 뭐 베를린 아니면은 뭐 로마 이런 데들은 이제 치안도 좀 불안하고 한데 비해서 나머지 도시들은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유레일을 사면 좋을까? 근데 유레일은 솔직히 비싼 것 같아요. 보통 도시에서 도시 이동하는데 그렇게 많은 비용이 들지 않거든요. 하루에 이동간 10,000원에서 20,000원이면 웬만한 도시 이동하고 할 수 있고, 한 도시 안에서는 유레일을 이용할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매일매일 이동하는 게 아니라면은 유레일 패스를 사놓으면은 오히려 되게 낭비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 예전에 스위스나 아니 동유럽 갈 때 유레일을 사봤었어요. 요즘에는 환율도 많이 올라가지고 아마 한 일주일 이용한다 그러면 100만 원은 나갈 텐데, 유레일 패스를 산다면. 근데 100만 원까지 그 도시간 이동하는데 교통비가 들지 않거든요. 스위스는 제외인데 스위스는 되게 비싼데요. 단지 스위스도 스위스 패스나 유레일 패스로 굳이 갈 필요가 없는 게, 한 2달 전만 여유를 두고 미리 동선을 짜놓은 다음에 기차표를 사잖아요. 그러면은 엄청 싸요. 그날 사는 것보다 거의 3분의 1, 5분의 1 가격에 그런 기차표 같은 걸 살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사실은 얼마 비용이 들지 않아요. 예를 들면 뭐 인터라켄에서 뭐 루체른을 간다, 아니면은 몽트레를 간다 할 때 한 3만 원이면 기차를 이용할 수 있는데, 유레일 패스는 거의 하루에 10만 원 아니면 15만 원 이렇게 굉장히 비싼 돈을 줘야지만 이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별로더라고요. 저는 대학교 때는 못 가봤지만 30대 때 초반까지 이제 유럽 갈 때는 유레일 패스를 사야 되나 싶어가지고, 왜냐면 기차표 사는 것도 예매하는 것도 잘 모르고 하니까 괜히 또 허둥지둥할까 그냥 이렇게 즉각적으로 바로 기차를 탈 수 있는 유레일 패스를 선호했었는데, 지금은 유레일 패스 필요 없이
그냥 사게 돼요. 저는 MBTI가 P로 끝나서 굉장히 무계획적이지만 유럽 여행 갈 때는 아무래도 굉장히 계획적이어야 돼요. 그래서 J가 되고요. 보통 1년까지는 아니지만 한 6개월 전부터 이제 장기간 유럽 간다고 생각하면은 계획을 하나씩 세우기 시작하는 편이, 일단 비행기표부터 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시가 어느 도시를 갈지 이런 거 고민을 많이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도시에서 도시 이동할 때는 뭘 타고 다니면 좋을지에 대해서도 연구하고, 뭐 기차표, 비행기표 이런 거는 3개월 전 정도에 미리 사두면 여튼간에 되게 저렴하게 살 수 있으니까 좋고요. 근데 꼭 그렇지도 않은 게,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그냥 그날 사도 미리 예매하는 거랑 가격 차이가 안 나더라고요. 근데 이제 스위스 같은 데는 진짜 그날 사는 거는 말도 안 돼요. 전철역 한 정거장 이동하는데도 막 15,000원씩 내라 그러거든요. 근데 미리 사놓으면 10,000원도 아니고 막 2,000원이면 살 수 있는 구간인데 엄청 폭리를 취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 스위스 안 갈 거예요. 스위스 너무 비싸고, 그러니까 자연환경은 이쁜데 차라리 그 돈이면 시칠리아라든지 남부 스페인이라든지 이런 데 가세요. 크로아티아도 좋고요. 물가도 싸고 환경 훨씬 비슷한데 도시 이쁜 것도 똑같고, 도대체 뭐가 잘났다고 스위스는 이렇게 비싸게 요금받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저는 그 북유럽 쪽은 덴마크만 괜찮은 것 같고 나머지 나라들은 조금 별론 것 같아요. 특히 노르웨이나 스웨덴 같은 경우는 이민자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좀 위험하더라고요. 영국은 런던만 가봤는데 나머지 소도시를 언젠간 가봐야겠지만 아무래도 기후가 이렇게 온화하지도 않고 비도 자주 내리고 그래서 딱히 막 그 런던 제외하고 더 뭐 가보고 싶어서 영국을 간다 생각도 안 들고, 영국도 이제 아무래도 이민자들이 많이 온 나라다 보니까 조금 치안도 불안하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요. 유럽 전체로 보면은 이제 이민자가 적은 나라들이 저는 좋은데, 스페인, 포르투갈, 이탈리아, 스위스, 오스트리아 이 정도가 좀 이민자가 적었던 것 같고, 독일이나 프랑스, 영국, 스웨덴, 노르웨이 이런 데들은 벨기에 이런 데들은 진짜 흑인들 많고 좀 위험한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나라도 남유럽 쪽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북유럽은 이제 별로 안 가봤는데 크로아티아랑 슬로베니아, 폴란드랑 체코는 가봤고요. 그 외의 도시들은, 국가들은 안 가봤는데 딱히 관심이 없더라고요. 공산주의 오랫동안 지배를 받았었고, 건물은 어디 가나 다 비슷하잖아요. 건물 보려고 동유럽 가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뭔가 분위기도 되게 중요한데 전반적으로 동유럽은 좀 침울하잖아요. 분위기도. 그 다음에 기후도 해가 좀 짧은 편이고 좀 애매한 것 같아요. 되게 날씨가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아무래도 지중해 쪽이나 남유럽 쪽은 해가 강해가지고 되게 뭔가 더 밝고 건강해 보이고 좀 좋아요. 네, 아무래도 구름이 많이 껴있거나 비가 자주 오거나 그러면은 좀 돌아다니기도 힘들고 좀 우울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제가 생각했던 유럽 여행의 팁을 간단히 영상으로 만들어 봤고요. 이상으로 타오르미나에서 동동이 아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